자, 일단 단원 이름이 상관관계인데 이게 교육과정 바뀌면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니네가 뒤에 선행 나갈 때 쓸 일이 사실상 없어요. 그것부터 이미 탈락이지. 왜? 수학의 진리는 앞에서 공부한 걸 뒤에 진도 나갈 때 쓰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안 써. 내 지식이 맞다면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왜 들어간지 그냥 내 주장을 얘기할게. 옛날 교육과정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있었어요. 그럼 단원의 구성이 삼각비, 원의 성질, 피타고라스 정리, 통계.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그 대표과과 3포도 저번 시간에 다 했잖아. 그것만 있었는데 피타고라스가 알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했죠? 빠졌죠? 그래서 책이 얇아진 거고. 내 주장이야. 너무 할 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통계에다가 슬그머니 요거 하나 껴놨다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넣는 건 좋아. 아니 근데 뒤에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왜 못 써먹게 되냐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고등과정 수학상 마지막 단원 이름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빠졌거든요. 교육과정 바뀌면서. 근데 그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어. 벌써 뭔가 이상하지 않냐? 연관성이 있는 걸 빼버리고 왜 3학년 2학기 때 이걸 왜 넣어? 뭐 내용을 좀 약화한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 할 거 이거 뺐어. 근데 그래도 좀 알면 좋으니까 중3 때 해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좀 쉽게 만든 거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내용보다 이건 말도 안 되게 쉬운 거거든. 고등학교 거 어렵죠 사실. 심지어 수학상 마지막 단원이라니까. 나름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장은 물론 방금 말한 취지대로 내용을 좀 약화하려고 바꾼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 쓸 일이 없어. 또 학교에서 시험을 또 봐. 수업은 해야지 뭐. 그래서 다행인 건 양이 적잖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내 넋두리 한번 늘어났어.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래프 같은 걸 좀 그렸죠? 자 그거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보시면 네모박스에 있는 그래프 잠깐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걸 쉽게 생각해서 4분면에 1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1사분면 양수잖아. 근데 거기서 그어져 있는 직선이 x는 y라고 적혀있지. 이거 니네한테 편한 표현 방식은 원래 이거죠. 1차 함수잖아. 1학년 때 정비례라고 공부했지. 원점지라는 직선 알잖아. 그럼 저 그래프의 특징은 일단 니네가 공부하는 모든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갖고 있는 방정식의 해를 좌표 표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열한 거다. 꼭 기억해야 돼. 니네 눈엔 저 선분 또는 직선은 점들의 모임이야. 어떤 점들의 모임이야?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모아놓은 거라고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대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점이라고 했지만 그게 방정식의 해인 거지. 따라서 대입이 가능했다라는 것까지 꼭 알아야 돼. 얘기 많이 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방정식이 해고 당연하고 저 위에 점의 특징이 어때? x좌표와 y좌표가 다 일치해요. 그럼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게 요거 기준으로 땅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부호가 보면은 얘는 왜 y가 크고 얘는 왜 y가 작은지 이해만 하면 되거든. 둥어 있는 건 좀 이따 얘기하자. 여기 있는 땅이 왜 y가 더 큰지 그걸 좀 이해하려면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은 점을 하나 써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이 있어. 그럼 요거 바로 위에 칸에 무슨 좌표가 찍혀 있냐면 1,2가 있어. 그럼 이 좌표는 당연히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좌표, y좌표가 같죠. 근데 이 녀석은 보니까 x좌표보다 y좌표가 크죠. 그럼 바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이 땅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판단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되겠어? 이 땅에 있는 점 하나의 부호만 따져보면 돼. 무슨 부호? 부호가 아니라 크기. x값과 y값 크기만 비교하면 돼. 그럼 반대로 이쪽 땅에 찍혀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x값이 클 수밖에 없지.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책에는 등호가 왜 있냐면 등호일 때는 이게 실선일 때예요. 실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요 땅과 경계선 포함을 뜻하는 거야.
경계선은 x좌표, y좌표가 같죠? 이거 위의 점이니까. 따라서 그때는 등호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경계선 포함이니까 등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점선으로 되어 있다. 그럼 저건 제외한 거예요. 오케이? 지운 거야, 지운 거. 그때는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이해만 합시다. 자, 그런 식인 거고, 거기 왼쪽에 내등분되어 있는 것도 똑같아. 자, 거기는 문자로 써 있죠? 근데 숫자로 한번 합시다. 이 선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2학년 함수 때 공부했던 y는 2라는 함수라고 함수 맞습니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프 직선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x는 2라는 직선이라고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 나눠져 있는 게 매 군데에 x 값과 y 값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만 하면 돼. 암기사항은 아니야. 여기부터 보자. 여기 찍혀있는 점들의 부호가 x좌표, y좌표 먼저 비교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찍혀있는 점 하나가 1,1이야. 그럼 x좌표는 어때? 1이지. 2보다 작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들은 다 2보다 작은데, 자, 잘 들어. 경계선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지? 실선일 땐 요 라인 포함이에요. 그래서 동호가 들어가는 거고, y좌표는 2보다 작죠. 그래서 y값도 2보다 작다. 실선이기 때문에 동호 쓴 거예요. 쉽게 따지면 각각의 땅에 있는 점에 부호만 잘 찾으면 돼. 크기만 잘 찾으면 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니? 좀 센스 있게 풀어볼까? x좌표가 2보다 크겠죠. 물론 실선이니까 등호 들어가고, y좌표는 2보다 밑에 있으니까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어려워 생각보다. 얘는 어떨까요? x좌표 먼저 봅시다. x좌표는 2보다 작은 쪽에 점들이 찍히죠. 그래가지고 y좌표는 2보다 위에 있죠. 자, 따라서 이렇게 돼요. 요 내용 조금 진지 빨고 들어가면 나중에 수학상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그때 요거 좀 써먹을 수 있긴 해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을 쓰는 게 사실 있는데, 그래도 쓸데기 없어 솔직히 말해. 자, 똑같다.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점들은 x좌표 2보다 크죠? y좌표 2보다 크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둘 다 실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쓰면 돼요. 자, 가볍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좀 내가 첩조를 바라는 게 뭐냐면, 빔 프로젝터가 있으면 여기 있는 그림을 다 써가지고 여기 점 이렇게 있지 보여주면서 수업하면 되는데, 없어요. 없어서 좀 양해를 구하는 게, 니네가 좀 점을 같이 나랑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거 좀 협조를 구할게. 자, 그냥 요거 한번 해볼까? 물어본 게 뭘까요? 오른쪽 그림은 과학생 25명의 2학년 때 수학 점수와 3학년 때 수학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3학년 때 성적이 향상된 학생은 전체 몇 %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올랐대. 자, 그럼 의미상 그래프를 보시면 2학년 때 성적은 X축 위치에 찍혀있죠. 맞죠? 그럼 2학년 성적은 X좌표라고 봐도 되겠네? 3학년 성적은 Y축에 그려져 있죠. 맞죠? 그러면은 3학년 성적은 Y좌표라고 봐도 괜찮겠지. 물어본 게 뭐야? 2학년보다 3학년 때 성적이 향상됐다는 얘기는 X좌표보다 Y좌표가 커야 되는 거 아니니? 괜찮니? 그럼 저쪽 그림을 보세요. X보다 Y가 크다라는 기준점을 만들 수 있는 건 이 라인밖에 없어. 그래서 그 니네 그 책에다가 자대고 요거를 딱 그려봐. Y는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자 없으면 그냥 이쪽에만 잘 그려봐. 그럼 아래쪽은 X좌표가 크고 위쪽은 X좌표가 작고 Y좌표가 크다는 거 아까 알았잖아. 뭐 찾으면 돼요? 질문. 요 Y는 X 요 그래프 위의 점을 세면 됩니까? 안 됩니까? Y는 X 위의 점들은 무슨 의미야? 2학년 성적과 3학년 성적,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거지. 그럼 성적이 안 오른 거야. 이쪽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Y값이 더 큰 거. 3학년 성적이 더 높은 애들인 거지. 그래서 요 직선 위에 찍혀있는 점만 세면 돼요. 자, 근데 부탁한 게 이거 세는 걸 좀 도와달라.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이네요. 야, 경계선은 세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몇 명이죠? 25명 중에서 8명만 세라는 거지. 진짜 쉬워 사실 이거. 자, 32%죠. 쉽지. 진짜 쉬워요. 이건 중1. 중1 1차수 모르는구나. 자, 다음. 2번은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 있어요. 혹시나. 자, 얘도 그 그림에 있는 거 좀 이해 좀 하고 넘어가자. 자, 영상에서 얘기는 했지만, 자, 첫 번째 그림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두 별량의 합차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다음 같은 라인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선을 긋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걸 왜 그었을까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번은 뭐예요? 합이 2a 이상이야. 자, 식을 쓰게 되면 x와 y의 합이 2a 값 2 이상이라고 부등호를 세울 수 있겠지. 그럼 니네 눈엔 이 라인이 뭘로 보여야 돼? 그래프야. 1차 함수야. 그럼 이거를 잠깐만 등호라고 생각하고 y는 이라고 식을 바꿔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a죠. 1차 함수 기억하겠지? y절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잖아. 그럼 여기가 2a가 되고 거긴 책에 써있진 않네. x절편도 2a죠. 계산해보면. 괜찮아? 그럼 말한 건 이제 뭐야? 지금 이항을 했지만 원래는 이게 이상이었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 그럼 색칠된 게 왜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색칠돼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을 대입해 보면 되는데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잠깐만 기억을 해보면 여기가 y가 x보다 컸지.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요 땅은 직선, 경계선보다 위쪽에 있어요. 전체적인 땅의 위치가. 근데 y절표가 더 커. 기준점보다 아래쪽에 있는 땅은 x가 더 커. 근데 이게 이거 기울기 양수잖아. 양수가 아니라 음수여도 위의 땅, 아래 땅을 구분짓는 기준은 똑같아. 그래프보다 위의 땅은 무조건 x좌표보다 y좌표가 더 커. 아래 땅은 작아.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녀석이 빗금이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 쳐져 있는 이유는 자, 부등호 방향 보면 알잖아. y가 더 크죠? 그럼 y가 더 크니까 직선, 가이드라인보다 위쪽에 색칠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기울기가 존재하는 가이드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게 y값이 커야 돼요. 아래에 있는 게 작아야 되는데 조금 예외적인 게 있긴 하지만 얘는 그게 돼. 자, 따라서 y가 더 크거나 같다니까 위쪽에 색칠이 되어 있는 거고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선 포함이야 아니야? 포함이에요. 알겠니? 무슨 말하는지? 자, 그렇게 해서 색칠은 그룹 따위로 되어 있다.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2번 동그라미가 조금 헷갈려. 차가 A 이하래. 이게 좀 헷갈린다. 제가 노트 정리해줬을 거야. 왜 색칠이 그렇게 돼 있을까요? 차잖아, 차. 식부터 써봅시다. 식 어떻게 써야 돼? 차를 식으로 어떻게 써요? 이거 왜 잘 모르더라? 차는 뜻이 뭐였어요?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거잖아. 야, 그럼 x랑 y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점이 있어. 누가 큰지 알아볼래? 모르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 이거 노트 정리했지? x가 다 크다면 차는 식으로 어떻게 써야 돼? 노트 정리할 때 생각하면 이해를 잘 못했나 본데? 이게 살짝 어려워 사실. 원래 차는 식의 표현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인데 자,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냥 하자. x가 더 크다면 차는 x 빼기 y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문제에서 차가 a 이하죠.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느냐? 얘는 y가 더 크죠. 그땐 식이 어떻게 돼? 큰 거 빼기 작은 거 했더니 a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거기 선이 총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 x는 y라는 선을 왜 그었을까? 좀 어렵다 했잖아. 얘 때문에 x가 커, y가 커, 구분짓는 가이드라인은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이거 그었죠. 여기는 y가 큰 땅, 여기는 x가 큰 땅이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x가 크냐 y가 크냐를 구분짓는 가이드라인은 얘밖에 없어. 왜 그어졌는지 알겠지? 그럼 질문. x가 y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쪽 단위죠. 그럼 여기서만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이 식을. 자, 그럼 위에 색칠할까 아래 색칠할까 고민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저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y는 하고 고치지 않았습니까? 고칩니다. 부동호 방향이 바뀌네요.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f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을 구분짓는 가이드라인은 동호일 때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 않나? 기억납니까? 아까 이거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이거 그릴 수 있어요? 기울기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a야. 그럼 x절편은 a인 거 알겠니? 그래서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x절편이 여기쯤 a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린 거야. 물론 일사분면스러운 땅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얘만 그린 거야. 그럼 책에서 보면 알지만 여기가 a라고 써있어요. x절편 a 맞잖아. 맞지? 그럼 이제 요 라인 기준으로는 위일까 아래일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원래 부동호 방향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아까 말했잖아. 직선 기준으로 위에 땅은 y가 큰 땅, 직선 기준으로 아래 땅은 y가 작은 땅이라고 그랬지. y가 크죠. 그러면 직선 기준으로 위에야. 그러면 원래는 여기 색칠이 다 돼 있어요. 직선 기준으로 위에는 여기랑 여기랑 다 위에 땅이잖아. 근데 여기 색칠을 왜 못해요? 왜일까요? 가정한 게 뭐야? x가 더 큰 경우는 이거를 다루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기준이 뭐였어요? x가 더 클 때는 이 라인 기준으로 아래 땅이죠. 다시 말할게 1번하고 2번 땅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땅은 요 라인 기준으로는 위에 땅이잖아. 그러면 얘는 삭제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개념에 색칠이 여기만 돼 있는 거야. 결론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땅은 여기밖에 없어. 그럼 동일한 과정으로 얘를 또 하는 거야. 내 기준은 얘만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자 도움도 안 되는 거 왜 하고 있지 모르겠다. 있으니까 하는 거야 솔직히.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내셔 선생님들 생각보다. 작년에 그래서 재작년. 자 똑같이 합시다. y가 더 큰 땅이니까 이번에 여기에서만 놀아야 되겠죠? 괜찮지? 그럼 똑같이 합니다. y는으로 바꿀게요.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y절편이 a 맞나요? 그럼 이번엔 y절편 a가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에 있을 것이고 기울기 1짜리 양수니까 완전 평행하게 그려지겠지. 야 기울기 1이잖아. 기울기 1이잖아. 얘도 기울기 1이잖아. 당연히 평행선이야. 그럼 똑같아. 부등호 방향 보십시오. y가 작다죠. 작을 땐 가이드라인보다 아래라고 하셨어. 그러면 이 범위는 3번, 4번 땅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y는 이라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밑에 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우는 거야. 결론 차가 이하죠. 이하. 차가 a 이하면 색칠이 저기가 돼요. 그럼 반대로 이상이면 나머지 땅. 여기랑 여기는 자 1, 3, 4 2번하고 4번 땅은 이상일 때가 돼요. 동일한 과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저것만 나와봐요. 노트에 적혀 있을 거라마. 자 어떻게 된다고? 차가 절대값이거든요. A 이상인 거는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3번, 4번, 2번, 4번 땅이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625번 볼까요? 일단 또 이 그림에다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려야 되나 고민해야 돼. 근데 벌써 나왔어요. 오른쪽 거는 뮤지컬 동호회 회원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뮤지컬을 관람 횟수를 조사한 거다. 상반기가 X좌표고 하반기가 Y좌표야. 근데 관람을 한 횟수의 차가 얘는 딱 3회예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딱 3회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상 이하가 아니라 딱 는 3이잖아. 그럼 그림에다가 일단 뭘 그려? 이거 그려야 돼. 식을 써줘? 3이면 아까 차가 A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그림에서는 차가 얼마야? 3이니까 여기가 3인 직선, 여기가 3인 직선 거기다 그리는 거지. 그려봐. 이쁘게 그려봐. 기울기 일자리니까 한 칸씩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그럼 질문. 만약에 차가 3 이하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 주황색 빗금친 라인에 들어가는 모든 점들을 다 세야 되는 거지. 가이드라인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이하니까 포함이에요. 이거 원래 실선 구해야 되는데 잘못 그렸네. 암서 소리. 근데 이 문제는 이하가 아니잖아. 그냥 3회야. 그럼 뭐 찾으면 돼?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3회일 때지.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차가 3 이하일 때였잖아. 근데 차가 3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니네가 여기에다가 그린 직선이 이거랑 이거잖아. 그럼 이 문제는 뭘 물어봤다? 차가 딱 3일 때 무슨 의미야? 가이드라인만 세면 되지. 가이드라인 위에 있는 점만 세면 되지. 자, 잘 그렸다면은 이쪽 가이드라인에 점 몇 개 찍혔죠? 4개 보이죠? 아래쪽 가이드라인 점 딱 2개 지나죠? 그럼 몇 명? 6명. 방법만 알면 돼. 좀 어려울 수 있어. 생소한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리는 방법만 알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전체 몇 명이냐? 이거 또 인구수가 안 나와 있나? 점을 세야 돼요. 이러면은요. 15개죠? 6명이라겠지? 퍼센테이지 40이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뒤에 있는 두 문제도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그 다음부터 자, 이제 상관관계 나오는데요. 일단 개념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니네가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하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함수의 식은 사실은 규칙을 알아낸 관계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원점지라는 예를 들어서 y는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건 말로 풀었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x값과 y값이 같습니다를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지. 얘는 예를 들어서 a가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창호가? x 플러스 y는 2라는 관계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지. 합이 2인 거 찾아봐. 규칙성을 준 거야. 규칙이야. 그래서 식은 원래 규칙이야 항상. 규칙이 동일하면 그게 공식이 된단 말이야. 니네 지금까지 공부한 수많은 공식들이 다 규칙이에요. 근데 공식 ABC가 주어져 있으면 그 공식에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되잖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알았다 치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점들의 모임이죠. 어떤 점이야? x값과 y값이 똑같은 점들이에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직선으로 보였는데 규칙이 없지만 대신에 거기 이제 상관관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점들이 일직선에 맞게 찍히지 않을 때도 있어. 왜 그럴까? 규칙이 없는 거야. 대신에 어떤 거는 있냐면 규칙성 있게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쁘게 만들어지진 않지만 이 점들이 좀 흩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쉐입이 점들이 직선이 아니게끔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못 나타내. 단 뭐는 나타낼 수 있다? 경향은 나타낼 수 있어. 우리 알겠지만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한다고 공부했죠. 이 점들은 직선화되진 않았지만 점이 찍혀있는 경향은 마치 오른쪽 위로 향하는 쉐입처럼 점들이 찍혀있어. 그럼 뭐처럼 생각하는 거야? 저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들이 좀 흩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기울기가 양수라 그랬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은 아니고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점들이 어떤 경향을 띠고 있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쉐입을 띠고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쉐입을 띠고 있으면 점들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점들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이것도 좀 종류가 있는데 점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점들이 펑퍼짐하게 모여 있을 수도 있어.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오른쪽 위 방향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노란색과 파란색을 구분짓는 건 어떻게 하냐면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이 조금 더 직선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기울기 양수인 것 같은 경향을 좀 더 많이 띠는 거지.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중에서도 경향성이 파란색이 더 높다, 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노란색은 너무 퍼져 있으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거지. 둘이 비교했을 때.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2번 볼까요? 약간 상식적으로 봐야 되거든. 다음 보기에서 상관관계가 같은 것끼리 짝을 지으면 예금액과 이이자, 예금액을 x라고 생각하고 이자를 y라고 생각해보세요. 예금액이 커지면 이자는 어떻게 돼?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둘 다 느니까 마치 뭐야?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거지. 그럼 요약하면 기울기 양수인 거랑 경향이 비슷한 거죠. 괜찮음?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야. 기억을 써놔. 양의 상관관계. 니은 키와 목소리. 키가 x좌표고 잠깐만 얘들아. 급한 문자가 왔어. 아이 잠깐. 지문이 묻어가지고 지문에 분필이 묻어가지고 지문이 식던데. 자, 니은 키가 x고 목소리 크기가 y야. 키가 크면 목소리도 큰가요? 그딴 기준이 어딨어? 아무 기준 없죠?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아님. 상관관계가 없음. 오케이? 디귿 학습 시간과 성적.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잖아.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건 수학이 통하죠. 학습 많이 하면 성적은 보통은 조금씩 오르지. 그럼 학습 시간 x값이 커지면 성적도 y값 오르잖아. 그럼 양이죠. 양. 기억 디귿. 이유는 왜 틀렸을까? 쌀에 생산량과 수입량이래. 야, 약간 이건 경제인가 이거는? 사회 개념인가? 쌀을 생산을 많이 했어. 그럼 다시 말하면 x값이 증가했어. 그럼 쌀을 수입을 해? 잘 안 하잖아. 그럼 x가 늘면 수입량은 줄어들겠지. 반대지. 그럼 마치 뭐야? y가 감소하면 x가 늘어난 거잖아. 생산량이 증가하면 수입량은 줄어든 거지. 음의 상관관계.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렇게 유형이 적은 단어는 없어. 앞으로는 고등학교 거 해봐라. 다 10개 넘는다. 자, 4번 유형 한번 잠깐 또 쉬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뭐 앞에서 했던 상관관계랑 좀 비슷한데요. 그림에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또 그려져 있죠. 같이 쓰면 돼. 이건 그냥 대표 문제 합시다. 자, 오른쪽은 은준의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자, x값이 키고 y값이 몸무게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키와 몸무게 사이는 자, 거기 점들이 모여있는 쉐입을 보십시오. 기울기 양수인 직선들이 퍼져있는 쉐입이지. 그럼 양이지. 맞아요. 2번 A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간다. 물어본 게 뭐야? x값도 작고 y값도 작니? 라고 물어봤어. 거기 그림의 기준으로 보면 이쪽 구석탱이에 있을수록 x좌표랑 y좌표가 좀 작은 경향을 띠죠. 그거 물어본 거야. 맞지? 어렵지 않다니까. 3번 B는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게 무슨 뜻이야? 키는 작지만 몸무게는 높니? 맞아? x값은 작지만 y값은 크니? 어디 찍혀있어 그 사람? 여기쯤 있잖아. x는 요만큼인데 y는 겁나 크네. 맞잖아. 안 어렵다니까? 3번 B는 아니다.
4번 있니? 아 4번 2는 영어를 못하냐 2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X도 크고 Y도 크니? 아니야? 맞죠. 맞죠? 여기 찍혀있잖아 X값도 크네 얘보다 Y값도 겁나 크네 네? 키도 크고 그냥 완전 우량하네요 답은 5번인가 보다 다 맞네 C는 D보다 C는 X좌표죠 C하고 D 보십시오 C는 여기쯤 있고 D는 여기쯤 있잖아 X좌표 비교하면 되는 거죠 C가 X좌표라고 그랬어요 D가 크죠? 네.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지 쉽지?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